저는 아직 미국이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몇 시간에 안 들어오냐고 지금. 아니 8시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거의 뭐 엄마인 줄. 막. 이게 또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처음에 가는데 김밥을 사 먹었는데 7불? 8불? 그때 김밥? 2,500원대인가? 와 근데 너무 맛이 없어. 직장에서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나 상태로 오는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좀 흥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대학원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저의 친한 대학원 동기 언니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몇 년 차인지? 지금 거의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는 4년 넘었고 한국에서는 몇 년 차쯤일까요? 10년 차는 확실히 너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습니다. 뉴욕 물리치료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그냥 한번 그냥 발 이렇게 딱 내리다 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 뭐 대단한 뭔가를 갖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막 이런 거 가진 거 없이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한번 뭐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 된 거예요. 그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막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그게 어렵고 대단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이게 뭐 엄청난 건가 했는데 막상 가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별거 없다고 합니다. 별거 네.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죠. 성적평가를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되면 너 이제 시험 봐도 돼 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했죠.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하다가 퇴근하고 오면은 공부를 해봤자 2-3시간. 그것도 내가 완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다 이제 영어니까 이게 빨리빨리 입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직장 그만두고 한 3개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3개월이라는 게 시험 보기 3개월 전부터? 시험 날짜를 잡으면 그 전 한 3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그날까지 딱 그 정해져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수입도 없이 공부만 이제 올인하는 거니까 주변에서 볼 때 쟤는 나이도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그런 시선이 우리나라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죠. 특히 또 여자한테 더 있는 그죠. 것 같아요. 나이 많은데 여자인데 지금 굳이 저걸 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쵸,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되면 많은 거지. 맞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러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주마다 조건이나 준비 과정들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바뀌어가지고 나 때는 뉴욕은 토플이 필요 없었는데 토플을 요구하는 주도 굉장히 많아. 본인이 가고 싶은 주가 있다. 자기가 그 주의 조건을 확인할수록 그게 이제 성적평가하는 사이트 CCPT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받은 수업해서 보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주별로 조건이 나와요. 이 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과목들도 공부가 되고 이런 게 쫙 나와요. 그리고 그거랑 또 별개로 영어 성적이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나오고. 네이버에 그 미국 물리치료사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도 뭐 정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도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거기 정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것보다. 찾아만 보면 정보가 많다고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뉴욕에서 집이나 직장 같은 건 어떻게 구하셨는지. 집은 헤이코리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면 룸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방 하나를 내가 쓰는 그런 사이트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이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선배 집에 잠깐 있었어요.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제가 좀 알아봐서 옮겼죠. 그래서 혼자 살았잖아요. 그 집에 제가 놀러 간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을 때. 맞아. 침대만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림살이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큰맘 먹고 TV도 하나 사고 식탁 하나, 침대 하나 딱 있었어요. 화장대 있었죠. 화장대 조그만. 그 아이케아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 맞아. 이케아 아니고 아이케아라고 하는구나. 네.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약간 거리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은요? 직장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알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에이전시를 소개시켜줘서 그 에이전시랑 컨택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뉴욕에 물리치료사 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각 학교 출신들이 있다 보면 선후배들이 서로 알잖아요. 아름아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여기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치, 친척이 맞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가족이 맞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도 없이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페에서 뭐 합격자들 연락처 뭐 공유해서 뭐 카톡방 만들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연락처 공유하면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연락이 된다 하더라고요. 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거기서 DPT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 하면서 또 만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던 게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병원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 사이트에서 그 보고. 뭐죠? 메디잡이. 매디잡이나 아니면 물장내, 네이버 맞아요. 카페 그런데 보면서 거기서 내가 그냥 골라서 이력서 내가지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똑같이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그 사이트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력서 넣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근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거는 어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 스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력서 넣고 하는 게 귀찮거나 당장에 지금 내가 그렇게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 에이전시 컨택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경우도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까 영주권 얘기하셨는데 영주권이 뭐예요?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일을 하면서 세금도 내면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대신에 투표권은 없어요. 투표권이 있는 건 시민권. 그거는 미국 시민. 여권도 미국 여권. 나는 국적이 한국. 근데 그러면 영주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뉴욕에서 생활에 큰 차이가 있나요? 그치. 영주권이 없는데 내가 비자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비자 없이 머무른다? 그럼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단 처음에 갔을 때는 영주권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계속 일을 했었는데 내 비자 만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전까지 영주권이 없으면 나는 한국을 가야 되는 거죠. 아니죠. 영주권이 그 전에 진행을 했으면 그러면 펜딩 상태가 돼요. 내 신분이. 영주권이 진행 중인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머물 수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근데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게 결과가 영주권이 어프로브가 날지 디나이드가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디나이드가 되면 그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떠나야 돼요. 또 궁금한 게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뉴욕 생활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요. 4년 좀 넘게 살았는데 뉴욕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뭔가 약간 자부심 이런 거 있나?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뉴욕 물리치료사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막 굉장히 막 뭔가 화려하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그냥 똑같이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하듯이 그냥 미국에서 물리치료사 할 뿐인 거지. 그게 되게 그런 게 없고 어디 놀러 가는데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시는 분들 많이 다니십니다. 잘 다녀요? 다른 주에도 막 여행 가고. 그래서 여행 갔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집순이인가요? 저 완전. 그리고 저는 아직 미국이 무섭습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하네, 뉴욕 생활. 어쨌든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 뭐 약간 편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덩치 큰 흑인이 막, 오, 그치. 막 옆에 와가지고 좀 막 하면. 그런다. 그럼 괜히 긴장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몇 시간에 안 들어오냐고 지금. 아니 8시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 거의 뭐 엄마인 줄 막 되게 번화가에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잘 돼 있고 전화기 되고 난 너무 불안하게 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계속 그냥 걸어다니고 신기하다 이러면서 여행 오면 너무 재밌죠. 저도 저. 여행으로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사니까 맞아. 사는 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이게 또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처음에 갔는데 김밥을 사 먹었는데 그게 그때 7불? 8불? 그때 김밥? 2,500원대인가? 와 근데 너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치. 그리고 뭐 식당을 가면 거기 또 팁 문화가 있으니까 내가 먹은 거에 뭐 몇 프로를 이제 15%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 15%도 안 됩니다. 최소 18% 아니면 20%. 그러면 팁이 어마어마. 밥값이 쓸수록 더 팁이 더 어. 커져가지고 그래서 거의 외식 잘 안 하고 뭐 도시락 열심히 싸갖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는 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문화입니다. 어. 원래가 직장에서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주로 못 싸갔어요? 한식. 뭐 한식 그럼 집에서 해가지고. 집에서 해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얼려놨다가 가져가. 매번 하기 귀찮아. 근데 재료 같은 게 다 웬만하면 있어요? 한인마트는 널려 있어요. H마트라고 아주 유명한 한인마트. 그러면 그런 것도 또 궁금해요. 직장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후배 관계, 상하 관계 이런 게 조금 있잖아요. 특히 병원에서는 저는 좀 많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서 몇 년 차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고 맞아.
뭐야 나 갑자기 무슨 콘텐츠로 왜냐면 거기 그런 걸 안 물어보기 때문에. 아 미국에서 안 물어봐요? 거기서는 몇 년 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뭐 여기는 뭐 몇 년 차 걸로 뭐 페이가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자기 계약하기 나름이고 연차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연차 생각을 저는 안 하는 거. 그쵸. 할 필요도 없고. 아 우리나라에서는 연차별로 연봉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몇 년 차인지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그 상하 관계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없겠네요. 자기의 롤이 있죠. 같은 물리치료사들끼리는 상하관계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차 상관없이. 만약에 뭐 슈퍼바이저나 그거는 이제 우리 윗사람이니까 그거는 뭐 다르지만 그냥 똑같은 치료사들끼리는 저는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치료에 저는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러면 이제 뉴욕 생활에서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 날씨요. 아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 미세먼지가 아주 엄청나지. 그죠? 지금 하늘이 뿌연데 맞아. 사람들 날씨 좋다. 아 그래서 내가 아까 날씨 좋다고 하는데 자유로운 건 좀 더 있는 거.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아. 나의 삶에 뭐 관심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없죠.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살이면은 뭐 시집 가야 되고 뭐 몇 살이면은 아기 낳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워낙에 다양한 가족 형태들도 많고 맞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나 같으면 아 내가 그래 뉴욕에 산다. 왜냐면 그때 이제 가셨던 맨하탄이나 이런 쪽은 돌아다니기 너무 좋고 그만의 에너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거기 가지 않습니다. 거길 갈 일이 없습니다. 맨날 집 병원 집 병원. 그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제가 그때 연락하고 그랬을 때도 일을 아예 못하고 진짜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다 닫아버렸으니까. 아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오픈한 게 식당, 슈퍼마켓, 야구 그거랑 리커스토어. 여기는 술을 마트에서 팔 수가 없고 따로 리커스토어라고 해서 술만 모여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서 술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거기도 오픈하고 그런 거 외에는 다 닫았으니까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집에 있었죠? 꽤 오래 아무튼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집순이로서 안 힘들었나요? 집에 있는 건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되게 생각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그 고민도 했죠. 음. 아 여기 접고 그냥 한국 가야 되나? 그냥 한번 버텨보자 해서 버텼죠. 아직도 뭐 물론 코로나는 있지만 지금 좀 많이 바뀌어서 또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한국에 들어왔네요 잠깐. 휴가도 갔고 이제 예전에 휴가가 뭐야. 그러면 이제 뉴욕 생활에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치안 문제? 뉴욕은 마리화나 이런 게 합법이어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한 상태로 오는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취해 있어요? 약간 흐르적흐르적거린다 그러나 사람이 뭐 되게 유연해요. 사람이 유연해. 되게 좋게 얘기하는데. 대신에 만약에 그 상태로 전기 치료를 한다 그러면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텐시티나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 많이 안 다쳐.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 있는 경우도 타고 버스 타는 경우도 있고 뭐 보통 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약간 지하철 탈 때도 긴장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제가 그때 뉴욕 놀러 갔었을 때 지하철 타면 적응이 잘 안 됐던 게 우리나라처럼 시간이 딱딱 정해져서 딱 출발 이게 아니고 거기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뭐 몇 분에 출발합니다도 없어. 그냥 서 있어. 무슨 일이 있다고 말도 안 해줘. 지하철 안에서 해냈도 안 되고. 한국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인터넷도 안 되면 불안하잖아. 연락도 안 되고. 거긴 시스템이 그때 아시잖아요. 기관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문 열고 닫고 자동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제가 느끼기에는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무조건 피하고 완전 개인주의고 지하철역에서 누가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진짜 막 노래 부르고 막 고성방가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안 가고 제지도 안 해. 제지를 왜 합니까? 뭐가 있을 줄 알고. 우리 같으면 전화하잖아. 영무원 막 한테 전화해서 여기 지금 무슨 역이고 몇 번 다시 몇인데 여기 누구 이상한 사람 있으니까 뭐 데려가시면 다음 역 막 열리면 막 연행이고 근데 물가는 막 엄청 체감하세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물가만큼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렌트비가 워낙에 후덜덜이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이렇게 있을 때 몇 퍼센트가 렌트비로 나간다 월세로 나간다 했을 때 그거를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은 편인 것 같다. 비율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숨만 쉬어도 2, 300은 그냥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그때 제가 놀러 갔던 집이 200 얼마였잖아요. 근데 그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비도 내야 되죠? 뭐 전기세도 내야 되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용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뭐라고 제가 그런 말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아직 경험 중인데 알아가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살고 이러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언니의 그 케이스를 보고 든 생각이 제일 컸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진짜 막 악착같이 막 열심히 해서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알아보면 조금 시행착오를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이 알아보고 많은 그쵸, 정보를 그쵸. 갖고 하면 근데 이것도 성향 차이 아닐까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결과에 비슷한 결과에 도달했어도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원웨이로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해봤자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무계획자라서. 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오래 살 거다. 나 이거 너무 많아 말했지만 그래도 여기 살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뉴욕의 매력일까요?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막 무언가가 딱 이렇게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안 좋은 점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계속 뉴욕에 살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라는 마음이 그쵸. 지금 있다. 이거는 번외 질문이에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몇 년이 지났잖아요. 완전 이제 영어 엄청 잘하죠. 그게 자기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확실히 늘 수 있는데 저는 공부가 싫어. 공부가 싫어서 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진짜 실생활 영어만 실생활도 막 일하다 보면 되게 답답할 때 되게 많단 말이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충분히 못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나 진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영어 공부한다.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나 이거 말 다 못했어. 열받는데 못했어. 나 진짜 오늘부터 영어 공부한다. 이거 집에 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이렇게 되게 미천하게 하지 않아도 사라지니까. 일단은 사라지니까. 그런 게 좀 나태해지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이 오면 말문이 막히면 후회하고 다시 계속 이제 반복이에요. 똑같은 외노자라도 영어를 조금 더 외노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한 있죠. 일할 때도 취업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아무래도 치료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제 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근데 막상 별거 없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니까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전자를 화이팅 해주실까요? 실전자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겁니다.